여러분은 챔피언 하면 어떤 모습이 떠오르시나요? 아마 무대 위의 트로피와 사람들의 환호성일 겁니다. 하지만 오늘 소개할 인물은 세계대회 우승 경력이 없는데도 수많은 비트박서들에게 아버지이자 선생님으로 불리는 분입니다. 오늘은 화려한 무대 뒤에서 비트박스의 튼튼한 뿌리를 만들고 사람들을 가르쳤던 키드 럭키의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키드 럭키의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 비트박스가 처음 세상에 나왔던 80년대로 잠시 가보겠습니다. 원래 비트박스라는 단어는 작곡에 사용되는 전자기기인 로랜드 TR-808이라는 기계를 부르는 말이었습니다. 버튼을 누르면 비트를 만들 수 있었는데 비트가 나오는 상자라 그래서 비트박스라고 불렸거든요. 너무나도 편리하게 음악을 작곡할 수 있지만 가격이 아주 비쌌습니다. 뉴욕 길거리에서 힙합이 막 시작되던 무렵 이 비싼 기계를 살 돈이 없었던 사람들은 기계 대신 입으로 그 드럼 소리를 똑같이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비싼 기계가 없어도 누구나 입만 있으면 음악을 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비트박스는 순식간에 큰 유행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1990년대 중반이 되면서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진짜 드럼 같은 소리를 내는 기계들이 흔해지자 더 이상 사람이 직접 하는 비트박스를 찾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관심도 뚝 끊어지고 많은 이들이 비트박스를 그만두던 시기였죠. 하지만 키드 럭키는 포기하지 않고 뉴욕의 깊은 지하 클럽과 지하철에서 계속해서 자신만의 소리를 연구했습니다. 그는 기계가 절대 따라할 수 없는 사람만의 기술을 찾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입으로 박자를 맞추는 동시에 단어를 내뱉어 랩이나 노래를 하는 비트라임이라는 기술을 발전시켜 나가기 시작합니다. 요즘 우리가 무대에서 흔히 보는 노래 가사를 부르며 비트박스라는 기술들이 바로 이 비트라임에서 시작된 겁니다. Lost in the days, living like on replay. How you want to me? Why you gotta be so complicated now? 이 기술 덕분에 비트박서는 단순히 리듬만 표현하는 걸 넘어 노래를 부르며 리듬까지 표현해내는 혼자서 무대를 꽉 채우는 주인공이 될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이젠 비트박스 기계의 드럼 소리만 따라하는 게 아닌 그 이상의 표현을 사람이 해내게 된 거죠. 시간이 지나 1990년대 후반 비트박서 라젤이 TV에 나오며 엄청난 인기를 얻고 비트박스를 다시 유행시킵니다. What's it like to crunch it to a Twix? Creamy, creamy, chewy, crunchy, crunchy, cookie. Crunchy. Twix. It's all in the mix. Next contestant, step up. 라젤이 대형 무대에서 사람들의 시선을 한 몸에 받았다면 키드 럭키는 비트박스를 갓 시작하는 사람들을 모아 함께 연습할 수 있는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비트박서 엔터테인먼트라는 크루를 만들어 사람들을 하나로 뭉치게 했고 비트박스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열기도 했죠. 키드 럭키의 가장 큰 업적 중 하나는 바로 교육입니다. 그는 공연만 한 게 아니라 동네 학교나 도서관, 지역사회 센터 등을 돌며 어려운 환경의 아이들에게 비트박스를 가르쳤습니다. 누구나 자신의 목소리만으로 훌륭한 음악을 만들 수 있다고 가르치며 비트박스에 시를 더해 아이들이 언어와 친해지고 스스로를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소외된 환경의 아이들이 비트박스를 통해 자신감을 얻고 세상과 소통하는 방법을 알려준 겁니다. 그에게서 비트박스를 배운 카일라 멀러디와 마크 마틴은 훗날 미국에서 비트박스 챔피언이 되었습니다. Back to the road now, back to the road now. Pum, pum, taste of the sky. 이 두 사람은 단순히 기술만 배운 게 아니라 선생님의 뜻을 그대로 이어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미국의 학교와 지역사회를 돌며 비트박스로 아이들의 자신감을 키워주는 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키드 럭키는 직접 트로피를 들어 올리진 않았지만 지금 수많은 비트박서들이 활동할 수 있는 튼튼한 마당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비트박스가 단순한 개인기를 넘어 사람들과 소통하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훌륭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분이죠. 그가 평생을 바쳐 증명하고자 했던 철학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가진 목소리라는 가장 평등한 악기 하나로 전 세계가 하나의 가족처럼 연결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